오늘은 대형주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산업의 주가를 이끌며 상승을 했던 대표 기술주 네이버와 카카오가 고점을 찍고 꺾이면서 굉장히 깊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는 고점 대비해서 36%까지 하락을 했었고, 카카오는 물적 분할 이슈와 경영자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고점 대비 52%까지 하락을 하면서 현재도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기업들이지만, 문제는 주가가 너무 비싸졌던 상황과 함께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기술주들에 대한 투심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차트와 실적 등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때 20년 3월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비대면 산업이건 대면 산업이건 모두 패닉장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비대면주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큰 주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 상승 구간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밑에 파란색 24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에 두고 정배열 상태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흐름을 보면 작년 7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는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하락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반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이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모두 이 파란색 24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완벽한 역배열 상태로 진입을 한 상황이에요. 통상적으로 역배열로 진입을 했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배열 하에서 하락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역배열 초입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7년의 차트를 보시면 2017년 상반기까지 정배열 하에서 급등을 하다가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역배열로 진입을 했지만 바로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회복을 했던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로 진입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없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가 확실한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해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볼 카카오도 그렇지만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먼 미래의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매겨지는 성장주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점의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 굉장히 높은 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닥을 예측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네이버의 경우 고점 대비해서 30%가 빠지면서 이렇게 보시면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퍼가 30배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때 한창 많이 올라갔을 때 퍼가 46배 정도로 투자 접근을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가격대였다고 한다면, 네이버와 같이 실적이 동반되는 성장주이면서 현재 많이 빠져서 퍼 30배까지 내려왔다면 이제는 점차 투자에 있어서 적정한 가격대까지 내려왔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에 한창 코로나로 패닉장이 왔을 때 네이버는 저점 기준으로 퍼 20배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하방은 열려 있을 수 있지만, 네이버와 같은 성장주는 실적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오면 또 실적이 성장을 하면서 만약에 주가가 현재 수준에 멈춰 있다면 실적은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퍼가 25배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라는 기업의 실적 성장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트상 추세에 있어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확실한 반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가격대에서는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적정한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하며, 이제는 매집 개념으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며, 차트적으로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한다면 확실한 추세 반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현재 물려 계시더라도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아쉬운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하락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힘드시겠지만 홀딩을 이어가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를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도 네이버와 마찬가지의 차트 흐름입니다. 네이버와 비슷하게 주봉상 보시면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물적 분할 이슈에 경영자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더 과하게 하락을 했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나오면서 현재도 여전히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 위에서 상승을 이어오다가 이 시점에서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했고 그 후에 이 추세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저항을 받고 하락 쪽으로 꺾인 모습입니다.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추세가 하락 쪽으로 바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반대로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바뀌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실적을 보시면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퍼가 37배 수준으로 이때 한창 많이 올라갔을 때 퍼 100배를 훨씬 넘는 주가 수준까지 올라갔었으니 너무 과도한 면이 있었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상승선이 기업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때는 가치보다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었다고 생각을 하며 현재는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적정한 수준으로 주가가 충분히 내려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적 분할과 경영자의 주식 매도 등이 이미 시장에서 큰 논란으로 작용을 했으며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던 카카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이슈들에 있어서 더더욱 민감하게 기업이 신경을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두 회사 모두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성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는 모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적정한 가격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차트적으로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상승 돌파하는 시점을 지나는 것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차를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는 작년 1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상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졌죠. 작년 1월에 한창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퍼가 16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퍼가 8배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차트적으로는 위에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추세 반전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수급에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퍼 16배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이 현재 퍼 8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점차 코로나로부터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실적으로 수렴해 나갈 때 강한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면서 퍼가 7배, 6배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주가가 싸진다면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갈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창 많이 올라갔을 때의 퍼까지 바라지 않고 보수적으로 퍼 12배 정도 수준까지만 상승이 나와준다고 해도 주가는 28만원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같은 기업은 현재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주가 하락을 기회로서 생각을 하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현대차의 경우에는 당장 눈앞의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를 넘어서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큰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이런 기업일 경우 적립식으로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목표 주가에 가기 전까지 장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해 나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작년부터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대형주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전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또 고점 대비해서 과도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와 투자자로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로서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나가며 만약 향후 3년 후, 5년 후 실적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해 있는다면 그러한 미래 실적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며 향후에는 주가 또한 기업의 실적 성장과 발맞추어 레벨업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함께 공부한 세 종목 모두 현 가격대에서는 매력적인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첫날인 오늘은 시장이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짧은 조정 장세를 마치고 반등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모두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